권력적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언제나 정신적으로 내모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거짓과 오략의 한 중심에서 의료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조롱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조롱거리로 내몰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날을 그 일들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고, 언제나 상황에서 놓여져서 매일 미친 듯이 고문 속에 놓여져 있어야 했고, 머리는 늘 감청당하면서 길거리 거리마다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국민들한테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어야 했었고, 방송에서 국민들의 마인드를 참 잘 운전해서 피해자를 마치 공공의 적을 대하듯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1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로서 전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고 언제나 단칸방을 전전해야 했으며 그마저도 수입은 늘 단 2달, 석 달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저에게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길거리마다 아이들 손을 붙들고 일부러 더욱 적극적으로 잡고서 저희 앞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저를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속내는 사실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려고 나타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으면서 말입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을 감청이라는 것을 시작하여 국민이 무고함이 12번도 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도 얻어낸 듯이 저를 이 상황에서 계속 피를 말리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노예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고 저와 아이는 매해, 매년, 매일, 매순간 늘 가난하게 버티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야 했고 삶의 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우리 피를 빨아서 연명하면서 어떻게 그렇게도 당당하게 개를 끌고 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인지 너무나도 뻔뻔한 악마들이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들의 소나기에 뇌가 놓여져 있고 이들은 저희 뇌를 아이템으로 여기고 있으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신경 자극을 줄 수 있고 머리 곳곳에 신경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잃는 조직원들이 저희 주변에 늘 있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저희 삶이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한 인간의 뇌를 뽑아먹는 데에 자신들의 힘을 보태고 있으며 마트면 마트, 길거리면 길거리, 그냥 맛있는 고기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심 속을 속이고는 있으나 열심히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고 머리는 몇 명까지 공유가 되는 상황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면 누군가가 동시에 나오거나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볼일을 보러 나갈 때에도 노예처럼 감시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은 뇌가 공유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자는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10년을 매일 한결같이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피해자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피해자는 속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확인되는 사실들은 단순히 CCTV를 어딘가에 숨겨놓고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집단들이 피해자를 노예로 삼은 사건이며 뇌를 공유하며 철저히 감시에 가담하면서 한 인간이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며 칭칭 감아서 뽑아먹는 거미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에
적극 가담하는 인원들이 방송국과 방송 미디어 집단들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된 도움을 얻었어야 했으나 이들이 매번 그런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궁박한 상황에 계속 놓아두면서 경제적으로 피말림을 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돈이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지라고 놀립니다. 컨텐츠에 그런 걸 집어넣어요. 일부러 거지다, 거지 같다, 돼지 같다. 그들은 피해자의 직장마다 따라다니며 테러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뇌를 감시하고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정서적인 학대를 저지르며 길거리마다 감시 인원을 세워서 피해자를 가혹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늘 시달리는 상황을 버티고 있었고 그들은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도저히 피해자가 냉정을 갖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음의 상태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저지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죽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상 최악의 반사회적인 범죄를 기술 명목으로 피해자의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그럴듯한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한 구실로 피해자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가혹행위를 즐겨왔습니다. 악랄하게 피해자를 따돌림시켰고 아무도 피해자의 편을 들지 못하게 하며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가라세를 하게 만들며 대놓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를 돕지 않고 저들이 만들어낸 허술한 제대로 말로도 꺼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망상을 믿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상습범들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런 불이익을 최대한 독하게 주면서 죽여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죽이는 과정에서 뇌와 신체를 빼앗고 껍질만 남겨 폐기 처분하는 것과도 같으며 한 인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파멸시키며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찢는 범죄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득, 인맥 확장, 영감, 소재거리, 뇌를 통해서 얻어내는 이득은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장사 아닙니까? 가뜩이나 돈만을 벌려고 하고 돈 외에 관심이 없으면 오직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지에 골몰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무책임하게 인간의 뇌를 오픈시켜 놓았습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국정원이나 경찰, 군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이 가담되어 저런 짓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만의 권력으로 뭉쳐서 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그런 국가의 권력을 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을 지목하여 이런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위원회나 기타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경찰로만 인계했다는 것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도 각 기관마다 자신들의 권한과 피해자를 위해 힘을 써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것인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미 무정부 상태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단체는 일하지 않는 정부기관이나 방송, 언론을 일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도와서 국민의 인권을 주장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양심 없는 국가와 국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코 자신들의 자식들은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트렌드, 밈에 이런 말이 나돕니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참고로 2016년도, 2017년도경에 스토커들 중 하나가 자신의 조직 스토킹에 대하여 라는 영상 속에 이런 부분을 집어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장차 어떤 세상에서 후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